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용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면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에서 전체적인 융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술 통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정성적 자료인지 또는 정량적 자료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통 정량적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연속으로 축적된 변수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키와 몸무게처럼 연속으로 축적된 것들을 이제 연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나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등간 척도,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설정된 이런 변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죠. 자, 반대로 이 정성적 자료라고 얘기하는 보통 비연속 자료 또는 범주화 자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통 빈도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정량적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량적 자료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를 보냐면 수집한 자료의 평균, 표준 편차, 또 가끔은 외도와 첨도를 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외도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종 모양의 분포, 종 모양의 분포를 이제 정규 분포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규 분포의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로 어느 정도 쏠려 있느냐를 보는 게 외도고요. 그다음 첨도는 그 이론적인 정규 분포에서 그 봉오리가 밑이냐 위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외도와 첨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도와 첨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정규성을 살펴볼 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집한 데이터를 왜 이론적인 분포인 정규 분포에 자꾸 맞추려고 그러고 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어디까지 공부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통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 검증, F 검증부터 해서 모든 대부분의 그런 통계 검증 같은 경우는 이 정규 분포에서 출발을 합니다. 정규 분포, 종 모양의 분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종 모양의 분포를 띠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종 모양을 띠는지 안 띠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통계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연가설과 대안가설이 있겠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이론적인 분포와 차이가 없다. 이게 연가설이고요. 대안가설 같은 경우는 내가 수집한 데이터는 이론적인 분포와 차이가 있다가 대안가설이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채택해야 될 거는 연가설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의 확률이라고 그러죠.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외도와 첨도를 이용해서 약간 대략적으로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띱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정규 분포를 띄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다양한 학자들의 기준을 통해서 개방적인 기준을 쓰는 겁니다. 개방적인 기준을 써가지고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사례수를 조금 더 모으시는 겁니다. 사례수를 훨씬 더 많이 모으시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연속 방법 같은 경우는 보통 빈도 분석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PS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 통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분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가 있고요. 통계량, 그 다음에 기술 통계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일 때인데요. 첫 번째 이 도표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술 통계에서 분석하고 싶은 변수를 이런 식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셔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뭐까지 제공해 주냐면 저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기본적인 정보, 평균과 표준 편차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옵션을 누르셔야 돼요. 옵션을. 자, 옵션을 누르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게 기본 항목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체크하는 순간 뭐만 뜨냐? 바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밖에 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요 첨도와 외도 값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분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각 점수를 Z분포라고 그러죠. 보통 G스코어라고 하는 G스코어로 변환돼 가지고 G스코어를 보고 싶다. 이런 식의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G스코어, 표준화 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술 통계가 뜨는데요. 기술 통계량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평균을 일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외도, 첨도인데요. 외도와 첨도를 살펴보실 때 뭐를 살펴보셔야 되냐면 이 소수점 앞에 0이 없습니다. 소수점 앞에 0이 없고 여기도 소수점 앞에 0이 없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소수점 앞에 0이 없어요. 그렇지만 표준 편차와 외도와 첨도 값은 최대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소수점 앞에 0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도 값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값은 뭐냐면 보통 부적 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 있는 거는 정적 편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정적과 부적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꼬리를 기준으로 정적 분포냐 아니면 부적 분포냐를 따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첨도 값도요. 지금은 다 마이너스 값밖에 없는데 이 마이너스 값은 이론적인 정규 분포보다 봉우리가 좀 낮아져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 값이 플러스면은 이론적인 정규 분포의 봉우리보다는 약간 높이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냥 이거 좀 귀찮다고 이거를 카피하고 복사하고 해서 그대로 옮겨 적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런 식으로 다시 표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드리는 거죠. 저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투고할 학술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에서의 어떠한 형식을 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형식에 맞게끔 이렇게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부 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술 통계를 했더니 삶의 태도가 4.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이 3.4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2.013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유심히 볼 게 뭐냐면 평균을 저는 M으로 했는데 M으로 했습니다. 이게 M이든 X든 Y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수집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보통 그걸 M으로 표기를 합니다. 로마자로 표기를 하죠. 로마자로.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그리스 문자가 아니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평균을 전체 모집단에서 얻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본에서 얻은 거죠. 그래서 로마자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통은 기술이 되는데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술하시면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변수들이라 하면 스트레스, 삶의 태도, 행복감. 요 변수들을 살펴봤더니 외도와 첨도값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 커렌 웨스트 핀치라는 학자가 제시한 기준, 절대값 이 기준을 봤더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그 보통 기술 통계라고 하는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외도, 첨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어떤 식의 걸 살펴볼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항상 하나의 변수, 즉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삶의 태도, 행복감처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성별과 같이 또는 학년과 같이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펴보냐면 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삶의 태도, 행복감은 종속 변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범주형 변수겠죠. 성별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학교 급간, 초, 중고처럼 이런 식에 따라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